초등 때 시키면 정말 두고두고 잘했다 싶은 교육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어, 수학 일찍부터 공부한 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모르더라고요. 기왕에 책을 읽든 체험을 하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교과서나 학교 수업하고도 연결이 되면 참 좋잖아요.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작가님도 분명히 자녀분을 키우셨을 텐데 이렇게 어릴 때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만큼 실천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단은 저도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최애의 박물관 여기는 꼭 애들하고 갔으면 좋겠다. 일단 아이들이랑 어디를 체험하든 책을 읽든 뭔가를 할 때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 학부모님들한테 애들한테 뭐 어떤 질문을 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정말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교육 이야기를 나눠주실 정원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책 작가 정원경입니다. 흔한 남매 방방곡곡 한국사에서 책임지피를 맡았습니다. 초등 때 시키면 정말 두고두고 잘했다 싶은 교육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뭔가요? 바로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등 때 가장 순수하게 역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 반응 되게 무덤덤해지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부담 때문에 역사에서 재미를 찾기 어렵거든요. 초등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기자기하고 그림도 좋고 설명도 가장 중요한 내용 잘 간추려져 있고 유물이나 유적 보면서 애들한테 뭔가를 발견하게 하고 생각을 유도하게 해요. 이미 교과서는 수동적인 공부라던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면 역사 2가 한국사인데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당연히 학습 요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용도 심화되죠. 역사가 흐름이나 배경 파악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외울 게 하나둘이 아니다. 부담스럽다. 그래도 어렸을 때 한국사에 관심을 가진 애들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한국사 부분에서 박격거세가 나왔다. 그럼 박격거세? 나 알아. 이거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 얘기잖아. 그리고 경주도 가봤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랑 한국사를 1도 모르고 관심도 전혀 없던 애랑은 수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 애들이 한국사를 재밌게 배우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재미없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요? 역사를 담은 책들이 많지만 애들 사실 재미없어 보이는 책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만화 폭풍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애들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는 게 많고 자랑스러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조선 건국 이야기 꺼내면 아주 썰렁해요. 지겹도록 들어서 알 것 같은데도 곰이 사람으로 된 운명 알아? 그럼 모르거든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영어 수학 일찍부터 공부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더더욱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어 수학처럼 공부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부로만 접근하는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긴 하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외우고 이런 게 많을 텐데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되나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애들이 한국사에 관심을 볼 때가 있어요. 엄마가 봐도 얘가 점점 아는 게 늘어나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급수 따볼까? 이렇게 도전해보는 건 좋죠. 근데 저는 다양한 체험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애들이 게임 레벨 올라가듯이 급수 따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해도 좋겠죠. 기왕에 한국사 책을 읽든 체험을 하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교과서나 학교 수업하고도 연결이 되면 참 좋잖아요.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시각 자료들도 많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을 해서 예전 학부모님들이 배웠던 거랑 용어도 달라지고 그랬어요. 문벌기조? 이렇게 외우던 거를 요새는 문벌이라 하고 세계사를 예로 들면은 절대왕정? 이런 것도 되게 익숙한데 그냥 제정군사국가? 이런 식으로 용어 바뀌거든요. 그렇게 요즘 연구 동향이 바뀐 게 다 반영이 되면서 오류 없이 정확한 팩트만 들어간 게 교과서예요. 시간 나실 때 교과서 보시면서 거기에 나온 유적이나 유물이 있으면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토론 문제가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같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같이 검색해 보면 되죠. 이렇게 어려운 게 교과서에 나오네? 그러면서 같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애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똑똑한 것보다 그럼요, 맞아요.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럴 때 느낄 때 뭔가 신나하거든요.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검색해보는 태도도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과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애들 데리고 유적 보고 박물관 가고 좋은데 학부모님들이 살짝 부담이 있으신 게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남는 게 좀 있어야 된다. 네, 그쵸. 그래서 체험학습 보고서를 쓰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매번 써야 되냐 이런 것도 아이랑 신랑이 하는 것도 좀 걱정되고 전문가가 보시면 어른들은 뭔가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려고 어떤 애들은 박물관 가보면 거기 안내회 설명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베껴 쓰고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베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팔만 아프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체험학습 보고서는 저는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 아이의 기록을 나중에 본다는 차원에서 좋아요. 애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라던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썼던 편지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커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거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 돼요. 그런 기록 차원에서는 보고서 쓰는 게 좋지만 너무 딱딱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지식들을 막 나열하는 거가 돼서는 안 되고 인상적인 거 딱 몇 줄 써도 되고 네. 사실 거기 갔다가 뭐 먹었는지 써도 돼요.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아빠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유분방하게 써서 좋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한국사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작가님도 분명히 자녀분을 키우셨을 텐데 한국사가 어릴 때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만큼 실천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자녀분들하고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아들이 벌써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졌어요. 한국사를 전공을 하고 아, 진짜요? 네네. 박사과정 마치고 논문 쓰고 있고 제가 봐도 어려운 책 보거든요. 고전문학 같은 것도 찾아 읽고 두꺼운 책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 됐지만 네. 어렸을 때는 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국사 공부를 그럼 따로 안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억지로 시키진 않았죠. 일단은 저도 얘가 좋아하는 거를 선물해야 되니까 네. 물어보면 책은 선물이 아니래요. 좀 따분해 보이는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저는 유익해 보이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만화책 좋아하더라고요. 네. 얘가 어릴 때는 어디에서 살아남기 뭐 어디에서 보물찾기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애가 좋아하는 거 한 권 사줘보고 반응 봐서 재밌으면 또 사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하나씩 사주다 보면 전체가 다 집에 있게 있고. 되는 거죠.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는구나 캐치한 다음에 은근슬쩍 이희환 쌤의 한국사 이야기라던가 한국지나 열국지 그런 역사 만화도 있거든요. 한국사 만화 포함해서 줬죠. 그렇게 처음에는 만화를 통해서 한국사를 공부했다고 봐요. 그러던 게 어느 순간 은연중에 발현이 돼서 한국사를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작가님은 오히려? 네네. 근데 고등학교 때 한국사의 재미를 느끼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역사 동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짱이 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네요. 네네. 아이 때 봤던 그런 만화들이 녹아 있다가 은근히 발현이 돼서 얘가 전공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 보고 잘했다 싶었죠. 그럼 체험이나 뭐 박물관 이런 데는 안 데리고 가셨어요? 네, 그런 것도 은근슬쩍 했어요. 영주 선비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냥 한옥마을에 묵으면서 네. 근처 부속사 있거든요. 네네. 게을림 기둥으로 유명한 그런 무량수전 이런 것도 보고 경치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놀러가는 느낌으로 그냥 보기도 하고요. 이순신 드라마에 되게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애가. 그럴 때 아산 현충사라던가 여수 이런 데 가면은 또 이순신 유적지들 많거든요. 애들하고 기념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잘 다녔고요. 서울에 예전엔 살았는데 지하철로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낙성대역이 있잖아요. 네네. 잘들 모르시는데 그 낙성대가 별이 떨어진 곳 강감찬. 네네, 그쵸. 강감찬. 그러면 애들 나중에 전쟁 얘기하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고려 귀주대첩, 거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문역도 있거든요. 독립문역 가면 독립문도 있지만, 근처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어요. 네네네. 학교에서도 체험 활동 많이 가는데, 고문 현장이라던가, 감옥 이런 거 직접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폐영하던 고문 틀에 직접 누워도 보고 애들 사진 찍고 막 그래요. 네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최애 박물관 여기는 꼭 애들하고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데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은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굿즈도 애들 맞아요. 사려고 하고 예술품에 가까운 맞아. 그런 거 보고 싶어하고 작은 미니어처라도 갖고 싶어하고 그런
그러기 때문에 다들 가시는데 국립중앙박물관도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고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의 천년의 고도잖아요. 경주가. 네네. 그래서 금관을 비롯해서 여러 국보를 볼 수 있어요. 토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거 직접 보시려면 국립경주박물관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게 광화문 가까운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근현대 위주로 해놨어요. 근현대 우리나라 역사는 자랑스러운 면보다는 굉장히 아프고 슬픈 면도 많고 네. 정근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국제정세가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근현대를 이렇게 둘러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된 것들 위주로 눈에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는 아이들 네, 공부에 네. 도움이 되는 거.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박물관은 없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저는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공주석장리 박물관 이번 책에서도 다뤘지만 네네. 사실은 공주가 넓고 거기 있는 가장 한적한 곳에 있어요. 외진 곳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석기 시대가 현대인들이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냥하고 안 그럴 땐 다 계속 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주는 곳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다양한 체험 활동도 있지만 그 박물관 자체가 주는 편안함? 어쩌다가 들렀는데 정말 좋은 곳?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꼭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화도에도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강화도가 사실은 중요한 곳이거든요.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양요가 몇 번 일어나요. 병인양요, 신비양요. 네네. 프랑스, 미국 쳐들어오고 그런 것도 다 강화도로 들어와요. 그리고 개항을 한 현장도 강화도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네네. 관련 유물들이 다 있죠. 강화도 역사박물관에. 그리고 세트로 거기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자연사 박물관도 재밌었어요, 저는. 네. 오늘 네. 작가님 입에서 여러 가지 추천 박물관이 나왔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 군데씩 애들하고 도장 깨기 네. 하듯이 네.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한국사 공부, 어디를 체험하든 책을 읽든 뭔가를 할 때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 학부모님들한테 살짝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 뭐 어떤 질문을 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저는 용어를 열쇠로 삼아서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서 주먹도끼 하면 그냥 뗀석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먹에 딱 들어오는 크기거든요. 그거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서 사냥도 하고 짐승 가죽도 벗기고 아주 여러 용도로 썼던 도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갈 수 있고요.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그 용어를 보면 임진년에 일어난 외가 일본이잖아요. 네. 외놈이라고 적대감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일본이 국호를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외라고 부르다가 자기네가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참 지났는데도 조선시대에도 외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이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죠. 저도 궁금한데요? 외구가 일본 해적이거든요. 네네. 걸핏하면 우리나라 바닷가 쳐들어와서 약탈질하고 피해를 일으켰고 임진왜란이 그 조선 건국 이래 정말 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도공들도 끌려가고 네네. 그랬어요. 그리고 명나라까지 참전해서 세 나라가 싸웠는데 쑥대밭이 된 건 우리나라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외놈 이런 표현을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쓰고 있고 그래서 임진왜란의 외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또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왜 대한민국 됐을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그렇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기 쉽지 않죠. 19세기 말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해요. 대한일 때 한은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철기시대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 곳곳에 남쪽에 삼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한민족 할 때 한이에요. 그 한을 갖고 와가지고 큰 대자 써서 대한을 만들고 우리도 황제가 다스린다. 그래서 제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었는데 국권 빼앗겼잖아요. 일제. 네. 그러고 나서 무단통치 겪다가 3.1운동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워지죠. 근데 임시정부 세워질 때쯤 돼서는 이제는 황제 다스리는 나라 필요 없어. 이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 거야. 국민의 나라, 민주적인 나라로 나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철기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흐름이 잘 잡히죠. 이거를 전문가가 아닌 엄마 아빠가 물어보기 쉽지는 않지만 같이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참 역사라는 게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네. 있는 거여서 이런 네. 흐름을 네, 네.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자녀분한테도 학습 만화 오히려 읽게 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작가님께서 아이들에게 유용한 한국사 네. 만화를 집필을 하셨죠. 바로 네. 이 책입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책인지 궁금하거든요. 흔한 남매가 주인공인데요. 네. 다른 한국사 만화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만화들은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조력자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현실과 다르게 아주 똑똑한 애가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 설명 위주로 흘러가고 정보를 주기 급급한데 네네. 이 흔한 남매들은 다행히 또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고치기 바쁘고 장난치고 이러면서 어쩌다 보니 역사 유적지라던가 박물관에 가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한국사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랑 똑같네? 그러면서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에 빠져들면서 한국사 공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박물관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직접 그 큐레이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 굉장히 알차고 최근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 만화에서는 으뜸이가 한국뜸 교수가 되고 에이미가 애국미라는 큐레이터가 돼요. 막 웃음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유머가 섞인 가운데 유머를 설명해 주거든요. 자연스럽게 애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체험하고 나서는 체험학습 보고서도 쓰고요. 네. 요약 정리도 해보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도 풀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정말 일체가 돼서 같이 따라가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늘 당장 실천하셨으면 좋겠는 거 딱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네 역사 관련된 곳이 있을 거예요. 은근슬쩍 어디 가는 척하고 한번 데려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타고 가셔도 되고 근처에 어떤 박물관 있으면 그냥 가면은 저희 아들도 그랬지만 많이 걷는 거 힘들어거든요.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지치고 배고프고 그럴 때쯤 박물관 딱 들어가면 시설 되게 쾌적하고 쉬면서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오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자연스럽게 역사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 내보면 초등 때 한국사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뭘까요? 한국사 암기 과목 아니거든요. 공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애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국사는 즐기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작가님의 알찬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쓰신 요 책 아까 보여드렸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오늘도 진행하는데요. 작가님께서 퀴즈 내주실 거예요. 이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 퀴즈 하나 내주시죠. 몇몇 박물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전시된 곳입니다. 어느 박물관일까요? 5글자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성도 띄워드리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힌트도 넣어드릴 테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